CFTC에게 관할권이 명확해지게 된다면 현재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600일이 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며 이는 곧 XRP의 폭발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눌린 XRP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CFTC 위원장의 말처럼 2배 상승한다고 했을 때 XRP의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 10배 이상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로 분석하였을 때 꽤나 합리적인 가격대이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요즘 날씨가 너무나 좋습니다.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도 몸 건강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환절기 감기에 걸린 것인지 어제부터 조금 고생하고 있는데 아파봐야 항상 정신을 차리죠. 이제 건강이 제일이라는 것을 말이죠. 현재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은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국 주식이나 한국 주식들이 박살이 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코인 시장만큼은 상대적으로 잘 방어를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 10 코인들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14% 하락한 19,399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외에 이더리움은 0.63% 하락한 1,327달러 나타내고 있으며 6위의 XRP의 경우는 나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9.52% 상승한 0.48달러, 8위의 에이다는 0.41% 상승한 0.43달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이더리움의 더미넌스에 각각 살펴보게 되면은 39.4%, 17.3%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선물 투자자분들은 현재 포지션 어떻게 잡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경우는 롱 포지션이 56%로 더욱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의 경우도 53%로 롱 포지션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XRP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롱 포지션이 56%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전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을 기준으로 19,000달러 선에서 박스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부터 하락한 크립토 마켓이 현재까지도 하락을 지속하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요. 이에 중단기적인 가격에 관한 분석들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크로 경제가 안 좋은 영향일까요? 다소 부정적인 전망들이 눈에 띄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겠습니다. 울프 리서치 비트코인 사이클상 13,000달러 추락 가능성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TV에 따르면 울프 리서치는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정책으로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의 2017년, 2020년 사이클을 고려했을 때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의 가격이 13,00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날 롭 긴스버그 울프 리서치 수석 전략가의 경우는 연준이 고강도 긴축을 지속하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동성이 증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그는 최근 암호화폐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사이에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이 19,000달러 선을 지켜내지 못할 경우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 이제 최근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량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암호화폐가 매크로 자산처럼 취급되고 있다. 비트코인이 바닥을 찾을 때까지 당분간 시장을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비트코인의 가격이 현재의 가격에서 이제 13,000달러까지 추락을 한다면 거의 40%에 가까운 하락을 해야 한다는 것인데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한 마지막 멘트에 당분간 시장을 떠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죠. 일단 이 언급을 보았을 때는 상당히 그럴싸해 보입니다. 지금 시장이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으니까 뭐
현금화를 시켰다가 조금 상승할 것 같을 때 들어와라.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라는 이야기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들리며 그럴듯하게 들리죠. 하지만 이는 역설적이게도 매우 맞지 않는 말이라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시장의 중단기적인 흐름들 상승과 하락은 그 누구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이것을 알 수 있다면 누구든 선물 시장을 통해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크로 경제 상황들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2년 전, 3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수준으로 유입이 되었기 때문인데, 그럼에도 놀라운 것은 최근 디커플링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는 것이 양적 긴축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으로서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가 채택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지속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자칭 전문가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의 경우는 가격이 조금만 오르면 당장이라도 3만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만 하락하면 1만 달러까지 폭락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은 참고만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들이기 위한 움직임들이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글로벌 경제의 중심이라고 불리우는 미국에서 특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주요 논제로 크립토 마켓에 대한 규제 기관을 어디로 정할지에 대해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죠. 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미 여론은 SEC가 아닌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CFTC의 위원장 로스틴 베넘 위원장이 가상자산 시장 관련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FTC 위원장, CFTC가 규제 관할권 갖게 된다면 비트코인 2배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로스틴 베넘 위원장의 경우는 뉴욕대 로스쿨에서 진행된 담화에서 CFTC가 규제 주도권을 갖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이 2배 상승할 수 있다 밝혔다고 합니다. 그는 제대로 이제 규제되는 산업이 성장할 수 있다.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는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할 것이다. 암호화폐 기업들도 전통 기업들과 공평하게 경쟁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암호화폐 관할권을 둘러싼 CFTC와 증권거래위원회와의 대립, 비교적 적은 운영 예산 등이 CFTC의 암호화폐 범죄 대처 능력을 제한한다 지적을 했다고 하네요. 현재 SEC와 CFTC 간의 관할권 분쟁을 보게 된다면 여론은 90% 이상 CFTC 쪽으로 기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올해에만 이제 CFTC 쪽으로 힘을 몰아줘야 한다라는 법안이 3개가 나온 것을 보면 사실상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CFTC에게 관할권이 명확해지게 되면 현재 미등록 증권 소송으로 600일이 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미 SEC와 리플사의 소송이 마무리되게 되며 이는 곧 XRP의 폭발적인 상승을 가능하게 할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송으로 눌린 XRP의 가격을 생각한다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위원장의 말처럼 2배 상승한다고 했을 때 XRP의 가격은 현재 가격 대비 10배 이상의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이는 절대로 실현 불가능한 망상이 아니며 객관적인 통계로 분석하였을 때 꽤나 합리적인 가격대입니다. 특히나 오늘은 XRP 소송 관련하여서 상당히 유의미한 소식 한 가지가 나왔었습니다. 이제 제레미 호건 변호사가 트위터를 통해서 법원이 힘먼 문서를 공개하라는 법원 문건을 공개하게 됩니다. SEC의 기업금융국장이었던 힘먼은 2018년 공개 발언 당시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는 발언을 하게 되면서 리플사에게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데 2021년 2월 당시 최대 이슈는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라면 리플 또한 증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 반이 넘는 현 상황에서 힘먼 관련 모든 문서를 공개하라는 명령이 법원을 통해 내려진 것이죠. 600원대에서 횡보하던 XRP
XRP의 가격은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바로 700원대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거래대금도 의미 있는 수준의 상승을 보였었는데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미국 증시의 하락으로 제대로 된 빛을 발하지 못하였죠. 장만 좋았다면 충분히 더 오를 수 있었지만 그런 흐름을 타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과연 힘먼 문서가 재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칠지 역시 두고 볼 일인데요. SEC와 리플사의 소송 과정에서 2021년에는 리플의 모든 이메일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있었기 때문이죠. 유리한 카드가 있다고 해서 이제 반드시 이기는 것이라 볼 수는 없는 것인데 워낙에 이제 소송에는 변수가 많기 때문인데요. 올해 2022년 들어서 미 연준의 스탠스가 완전히 긴축 쪽으로 바뀌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이후를 생각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 등 어쩌면 지금의 상황이 그 어디쯤일지 모르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미 들어섰다고 보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플레이션, 물가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주는 생활 물가의 고통이 현재 너무나 큰 상태입니다. 이제 어쩌면 생전 처음 이제 경험하는 인플레이션이 공포스러울 지경일지도 모르죠. 인플레이션과 국내외 정세의 혼돈으로 자산 가격은 계속해서 폭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2020년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로 망해가던 경제의 엄청난 양적 완화로 자금이 수혈되면서 자산 가격의 폭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 2021년의 불장은 단순히 반감기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이 반감기와 시기적절한 유동성 증가가 만들어낸 드라마틱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유동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들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발표되는 많은 지표들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는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은 고물가와 통화긴축의 영향으로 성장 모멘텀이 둔화되어 있지만 견고한 노동시장이 소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GDP 성장률이 1에서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아직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경기 침체를 선언하지는 않았죠. 또한 모기지 금리 급등 등 금융 여건 긴축에 의한 주택시장, 부동산 시장의 하강 징후 또한 뚜렷하지만 이 또한 견고한 노동시장을 배경으로 민간 소비가 지지되고 있으며 산업 생산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 고용지표가 경기 사이클을 후행하는 경향을 감안하더라도 비농업 부문 고용은 과거 경기 침체 직전 수준보다 2배 이상 많은 등 현재 노동시장은 경기 침체를 앞두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기는 합니다. 이러한 견고한 고용과 소비가 인플레이션의 장기화 위험이 높아지면서 연준의 긴축 강도가 높아지고 금리 인하 시점도 내년 말이나 2024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는데요. 개인적으로는 2023년 중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이번 9월 이루어진 FOMC 당시 제대로 느낀 것은 파월 의장이 강조하는 노동시장의 균형 회복은 곧 실업률 증가가 불가피함을 의미하며 집을 사려면 나중에 사라는 파월 의장의 경고대로 주택시장 역시 이미 빠르게 둔화되고 있고 선행지표 성격이 있는 제조업 지표와 소비자 심리 또한 크게 하락하는 중입니다. 현재 글로벌 침체가 불가피해 보이나 시장은 연착륙을 여전히 기대하고 있으며 그 기대가 안타깝게도 서서히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여러 국가의 중앙은행도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침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 그나마 요즘에 정신을 조금은 차린 듯해 보입니다. 이제 가까운 미래에 과도한 긴축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그리고 물가 하락의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쯤 되면은 코인 투자자들은 서서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내는 시그널, 경제 상황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말이죠.
지금이 그 정도의 엄청난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을 감히 드리고 싶은데요. 2008년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된 금융 위기와 1997년 아마 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IMF를 둘 다 지나오신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때 당시에는 뉴스를 보기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이제 거리로 사람들은 내몰리며 굴지의 기업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보며 당장이라도 세상이 망해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상당히 강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에서 그때 당시를 돌아보면은 엄청난 기회 역시 그 속에 존재하게 되었죠. 신흥 부자들은 이러한 위기 속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이제 난세에 영웅이 난다고 하죠. 지금 상황에서 현금 비중은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투자 비중을 손실과 함께 늘려서도 안 됩니다. 들고 있는 상황에서 꾸준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일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는데 과연 앞으로 3년 뒤 현재 우리가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모두는 역사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침체 시기가 꾸준히 투자를 오히려 더욱더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이게 정말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용기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용기 있는 행동, 꾸준한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 놓는 것이 머지 않은 미래 우리의 자산 수준을 몇 단계 올려줄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지 마시며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